돼라는 어떤 특별한 꿈이 있어. 그럼 오케이. 그럼 오케이, 가. 근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책임질 어떤 각오가 있는 건데, 뭔가 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가고 싶대. 이러면 나중에 가면 후회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응. 그냥 학교만 높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복수 전공으로 하고. 학교가 높은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과도 중요해. 학교가 높아도 과가 좀 마이너하거나 이러면 본인이 알아서 학교 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복전을 하든지 뭐 전과를 하든지 최대한 어떻게든 뭐 발버둥을 좀 치면 괜찮을 수 있어. 철학과 나오고 막 그냥 복수 전공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서울대 나와서 철학과 가면은 애초에 그런 놈들은 뭐래도 성공할 애들이어서 사실은 뭐 근데 이제 애매하게 애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중앙대 철학과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서울대 철학과는 확실히 뭔가 쟤는 뭔가 좀 다르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애매하게 뭐 인서울에 어딘가 철학과다? 이러면 누가 봐도 점수 맞춰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레벨도 물론 중요한데 그러면 미리 알아봐야 돼.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좀 더 쉽게 복don이 가능한 상황인가? 전과도 가능한 상황을 봐야 돼. 그게 어려울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복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야. 나중에 뭐 대학교 선택할 때도 잘 또 봐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이 잘 되고 좀 윗자리가 많은 학과에 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긴 하지. 본인이 뭐 특별한 정말 뭐 뜻이 있거나 난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뜻이 딱히 대부분 없거든. 나도 없었었고 그냥 왠지 신소재 공학과가 이름이 좀 이뻐 보여서 간 건데 사실은 뭐 가다 보니까 뭐 그냥 하게 된 거고 한 거야. 근데 아 공대에서 과는 생각보다 조금 중요할 수는 있고 물론 이과도 마찬가지네. 근데 이제 물리학과나 화학과는 되게 기초학문이어서 그런 데는 항상 응용 학문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공대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뭐 제품을 만들고 뭔가 생산하고 그런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은 화학과나 물리학과는 화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과거든.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거 여기서 어떤 돈이 보이냐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 근데 그런 게 재밌어. 난 너무 좋아. 그러면 오케이인데 재미는 모르겠고 그냥 왠지 그렇다면 조금 곤란하고 본인 그 학과도 보면은 최대한 얘가 어디 그 회사나 이런 게 연계가 되어 있냐도 되게 중요해. 요즘에 좀 좋은 게 계약학과도 좋아. 계약학과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저 성균관대의 반도체 학과는 삼성이랑 연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 그럼 걔들 뭐냐? 들어가면 삼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 대학교도 장학금 다 주고 다 지원해줘. 대신 너 여기 안 오면 너 죽어 이거야. 그러니까 안 오면 아마 뱉어내야 될 거야.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거의 뭐 최고 기업이니까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나 싶은 거기도 하지. SK 하이닉스도 그 계약학과 있을걸? 뭐 그런 것들 잘 가도 좋아. 그러면 조금 본인이 선택할 때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긴 해. 자, 넘어가서 이제 화학 평형부터 봐볼게요. 자, 일단 화학 평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가역 반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비가역 반응은 여기서 해당되지는 않고 어떤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 그러므로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동적평형 상태를 뜻하는 거고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은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NO2하고 N2O4의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 이거 봐볼게. 여기 보면은 이제 화학 평형이라 나와 있고 대표적인 이제 예시로는 이게 있는데 이게 보통 동적평형, 화학평형을 소개할 때
항상 소개하는 화학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거든. 왜냐? 보면은 이 NO2는 색깔이 젓갈색이야. 명확히 색깔이 보이고, 근데 이제 N2O4는 색깔이 무색이야 또. 그럼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플라스크 안에 처음에 NO2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색깔이 젓갈색이겠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서로 지금 정반응, 역반응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색깔이 약간 옅어지게 돼. 왜냐면 젓갈색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NO2도 섞여 있고, 동시에 이제 반응의 생성물인 N2O4도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적절히 섞이면서 언젠가 색깔이 저 교재에 보시면은 약간 옅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색이 옅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젓갈색에다가 색이 옅어진다. 그러다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우리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O2에서 N2O4로, 그 다음에 N2O4에서 다시 NO2로 이런 정반응, 역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또 뭐 돼 있냐면은 무색이었던 N2O4를 집어넣어. 이제는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색깔이 진해지겠지. 이제 진해지겠지. 그러면 무색이었다가 젓갈색인 NO2가 섞이게 되니까 약간 이제 옅은 젓갈색이 보일 거야. 그래서 얘는 색이 진해진다. 결국엔 같아, 두 개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떠한 물질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색이 옅어지거나 혹은 진해질 수 있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얘가 대표적인 동적평형의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학교 시험에서 아마 꼭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넘어가서 보면은 저기 129페이지 보시면은 NO2만 넣었을 때, 그 다음에 N2O4만 넣었을 때 이제 그래프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거든. 저것도 같이 한번 봐볼게. 저것도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NO2만 넣었을 때 그래프야. 자, 먼저 처음에는 NO2만 있을 거니까 NO2의 농도가 높겠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N2O4가 없을 거니까 N2O4는 처음에 0일 거야, 농도가. 그치? 그러다가 점점 정반 역반이 일어나면서 NO2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N2O4의 농도는 점점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 둘 다 더 이상 변화가 없는 평형 상태가 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가 평형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 이제 N2O4만 집어넣었을 때의 케이스야.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면 그래프가 N2O4만 넣을 거니까 당연히 N2O4의 농도만 있을 거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NO2는 농도가 0이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0일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은 NO2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농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N2O4 농도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평형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그래프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그래프 보는 거에 대해서 매칭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농도를 표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내가 소개했었던 그래프와 좀 다르지. 아까 앞에 소개한 그래프는 뭐였냐? 그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의 그래프였거든. 다시 물어볼게. 그럼 뭐냐? 두 개가 어떤 공통적으로는 정반응 속도, 그다음에 역반응 속도, 정반응 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정반응 점점 감소하고, 정반응 감소, 역반응 증가. 결국에 이런 그래프겠지 또.
반응 속도로 보자면. 그래서 이 파란색이 정반응, 빨간색이 역반응.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다시 얘와 차이는 뭐냐? 이 그래프는 그래서 여기 안에 남아있는 NO2하고 N2O4의 농도의 변화를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여기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 자, 볼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가지 나중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어. 나중에는 이게 중요한 건데 NO2 같은 경우에는 농도값이 이만큼 감소한 게 보이지? 그 다음에 N2O4 같은 경우에 농도가 이만큼 증가한 게 보이지? 내가 사실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제가 그래프를 조금 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더 올려졌었네. 이렇게 할게. 다시 그러면은 NO2는 이만큼 감소한 거고 그 다음에 N2O4는 이만큼 증가한 거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뜻해. 왜냐면 봐봐, NO2가 이만큼 감소하면은 N2O4가 1만큼 나오는 거야. 생성되는 거야. 그치? 다시 볼게. 그러면은 NO2가 두 배만큼 그러니까 2야. 그래서 이만큼 감소하면은 거꾸로 N2O4는 1만큼 증가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얼마 있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전혀 관계없어. 이게 몇 대 몇이냐는 안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개수 의미는 뭐냐면은 변화가 중요해.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NO2하고 N2O4가 얼마가 있냐 이게 뭐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변화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가 2대 1이야. 이걸 보고 얘를 알 수도 있어. 거꾸로. 나중에 시험 문제는 아마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얘도 볼게. 얘도 보면은 NO2는 이만큼 반응한 거지. 이만큼 변화가 된 거지. 그 다음에 N2O4는 이만큼 반응한 거지. 교재 그림 보시면은 대략 1대1, 1대2 비율이 나와. 그래서 그 이유는 요 개수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다시 이 의미는 N2O4가 하나만큼 감소할 때 NO2가 두 개만큼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실제로 그래 보이잖아. 이 말의 의미가 그거야. 두 개가 사라지면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고 이로 가면은 하나가 사라지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그래서 이 값 요거 수렴한 요 값이 과연 의미가 있니? 의미가 없다 라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가 의미가 있다? 변화하는 값이 중요하다. 변화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써볼게. 반응 개수비는 개수비랑 그러니까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변화량, 농도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재 그림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좀 그림이 표기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화학 평형의 특징부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화학 평형의 특징. 아마 이거 이해했으면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는. 자, 두 번째는 특징. 1번.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은 가역 반응은 화학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시간만 충분하다. 충분한 시간이면은 가역 반응은 평형 상태 된다. 화학 평형 도달한다. 화학 평형 상태. 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써 있어. 자, 이것도 이게 중요한 건데 보시면 이런 화학 변형 단계에서 반응물과 여기 NO2일 때는 이 반응물과 N2O4 생성물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 그다음에 생성물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같다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는 얘기야. 조심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농도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하다 그 얘기인 거야. 농도가 일정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그 의미인 거야. 세 번째 해볼게.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가 뭐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야. 그래서 세 번째는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서로 이제 같은 게 동적 평형. 이렇게 보면 되겠네. 다음에 네 번째 볼게. 이건 내가 방금 설명한 건데 개수비 얘기. 네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화학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 즉 반응 몰비에 해당하는 거고, 오히려 관계없는 건 뭐냐면은 개수비는 화학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2대1은 반응한 몰비 2대1 이걸 의미하는 거지, 반응 후에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남아있는 양아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그게 네 번째야. 말이 기니까 얘는 그냥 생각할게. 근데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아마 계산 문제나 간단한 계산 문제를 내실 때는 4번 문제 낼 것 같아. 4번 같은 것들. 그래서 밑에 한번 그림 같이 봐볼게. 밑에 보면은, 자, 그림은 한번 같이 봐볼게. 밑에 그림. 일단 A는 1, 2, 3, 4에서 농도가 4에서 3으로 감소했고 이렇게. 이게 A. 그 다음에 B는 농도가 3에서 1로 감소했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농도가 0에서 생성물이구나. 0에서 2로 증가했네. 2인가? 2네. 이게 C.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 물어볼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딱 알 수 있어? A, B, C를 물어보면은 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잖아. 그러니까 생성물은 애초에 없어야 되잖아. 이게 생성물이야. 그래서 있는 놈이 감싸는 게 반응하는 거잖아. 반응물이고 생성물이겠지? 그렇게 또 알 수 있고, 첫 번째.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A는 4에서 3으로 감소했지. 이게 중요해. 감소량이 1이지. 1. 그 다음에 B는 3에서 2, 1로 된 거지. B는 이만큼. C도 이만큼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A가 하나 없어 사라지고 B가 2개 사라졌더니 C가 2개 나왔다, 이 얘기잖아.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의 의미잖아,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 이게 보니까 반응물 A, B고, 그러니까 AA 더하기 BB 이렇게 쓴 다음에 는 CC 이렇게 미지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BC 소문자 ABC 개수 알아맞추는 문제일 텐데, 이제 알 수 있지 당연히. 하나 A가 뭐 1, B가 그러면 2, C가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근데 요 1대 2대 2란 요 의미는 결코 남아있는 반응물 내지 생성된 생성물의 양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얘기인 거야. 보면은 A는 3이지, 그 다음에 B는 1이지, C는 쓸게 그냥 3 남았지, 그 다음에 B는 1 남았지, C는 2 남아있지. 그러니까
3대 1대 2잖아. 3대 1대 2랑 전혀 무관하잖아. 그렇지? 그 얘기인 거야. 남은 게 녹는 거죠. 어? 남은 게 녹는 거죠. 그렇지. 얘는 지금 농도에 대한 표현이고. 그렇지. 여기서 농도에 대한 표현법.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변화량이 중요하다. 변화량이 곧 개수다. 라고 알면 돼. 여기서는.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은 다 했고, 이제 간단하게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자료 분석해 볼게. 이제 131페이지에 있는 문제랑 13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이제 한번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풀어볼래, 지금? 일단 131페이지에 그 유형 1번부터 한번 지금부터 풀어봐.